자, 3D 모델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에이스 산업과 연관되어서 플립 러닝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 조작법을 익히고 스튜디오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도시 설계를 하면서 표현하는 건물, 도로, 나무 등을 모델링하고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스케치업 모델링을 배우고 그리고 V-Ray로 스케치업 모델링 한 것을 렌더링 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리터치 하는 법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첫 번째 강의를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케치업을 다뤄본 사람과 안 다뤄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스케치업이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업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치업을 켜주시면 원래는 스케치업을 켰을 때 창이 떠서 단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안 뜨더라도 윈도우 창에서 Preference 거기에 들어가서 템플릿이라는 탭이 있죠. 거기서 미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밀리미터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정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 설계 스케일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터를 쓰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미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터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 조작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좀 써본 사람들은 다 아는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처음 다뤄본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릭을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고 가운데 휠을 누른 채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밀고 당기면 왔다 갔다 하면 확대와 축소가 이렇게 됩니다. 확대 축소가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박스를 만들었을 때 물체가 있을 때 한 번만 클릭하면은 이렇게 면만 클릭이 됩니다. 두 번 클릭을 하면은 면뿐만이 아니라 면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까지 클릭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 클릭을 하면 그 면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전체에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딜릿 버튼으로 지우시고 자, 선택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봤죠. 다른 툴바도 한번 배워볼까요? 위에 기본으로 여러 가지가 떠 있죠. 하나하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툴 옆에 있는 게 두 번째 있는 게 지우개, 그 다음이 펜, 그 다음에는 면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펜을 쓰면 이렇게 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각형 툴로 한 번에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시 앤 풀 툴입니다. 푸시 앤 풀이 이렇게 쓰여지면 면을 가지고 박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만드는 푸시 앤 풀 툴 때문에 스케치업을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프셋은 원하는 만큼 상자를 만들고 면 안에 또 하나의 면을 생성해서 두 개의 면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move 툴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 클릭을 해서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옮겨주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물체 전체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기준점을 잡고 움직여주면 똑같은 물체들이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끌어서 이렇게 놔주시면은 카피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로테이트를 누르고 기준점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버티컬하게 아니면 호리젠털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은 말 그대로 물체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입니다. 물체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명령어를 쓰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자 버튼은 줄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처음 지점 끝 지점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마우스로 조작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스크롤로 되고, 이렇게 펜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뷰를 옮길 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줌 버튼은 이렇게 확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구글 3D 웨어하우스에서 소스를 가져올 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구글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는 법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V-Ray 렌더링 관련 버튼들이 있고, V-Ray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라이팅인데 필요가 없어서 지웠습니다. 이러한 툴들이 있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 툴들이 더 필요하겠죠. 툴들을 윈도우에 나오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뷰의 툴바에 아주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이 켜져 있죠. 뷰 툴바에서 근데 나중에 레이어라든지 섀도우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켜주시면 레이어나 섀도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툴바들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켜졌다가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은 다시 사라지겠죠. 자, 지금은 일단 기본 세팅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기본 세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조작법과 기본 툴바의 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누르시면은 새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은 필요가 없죠. 사람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베이스 CA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import 누르시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base.dwg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이 파일들은
이 클래스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DWG 파일을 임포트를 했죠. 자,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만약에 DWG 파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일단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이트 디자인을 하고 도형 설계를 할 때 CAD 파일을 이렇게 넣고 정리해서 스케치업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3D를 올릴 건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지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 지워집니다. 근데 지금 이 DWG 파일로 불러온 이것은 기본 사이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지면 나중에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전체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자, 메이크 그룹이 있죠. 그래서 메이크 그룹을 하면은 전체가 그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락 버튼을 누르면 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락 버튼으로 락을 걸어준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지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아까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 라인으로 됐다는 것은 그게 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메이크 그룹을 했는데 그 언락 버튼도 있고 메이크 컴포넌트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메이크 그룹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았는데 메이크 컴포넌트나 이런 다른 것들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선 정리는 이런 모델링 작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타일을 한번 스타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 처음에 스타일은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항목에서 하나씩 한번 해보면은 엔드포인트,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있죠. 끝에가 이제 없어지고 익스텐션을 끄면은 프로파일, 엣지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거랑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깔끔하게 만드시는 게 그 작업을 하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엣지만 보통 남기면은 가장 깔끔해서 작업하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작업하기 쉽게 할 게 있는데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 가시면은 그 맨 아래 유닛이 있죠. 유닛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냅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enable length snapping 있죠. 자, 여기서 스냅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1m로 되어 있죠.
그건 1m 단위로 오스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스냅이 뭔지는 아시죠?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그 점 주위로 간다. 그럼 클릭을 했을 때 1m 안에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하더라도 그 점을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캐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 기능일 것입니다. 캐드에서 오스냅이 있죠. 오스냅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10cm 단위로 필요하면 0.1, 큰 단위로 할 때는 1m,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마쳤죠. 자, 이제 3D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지금 라인을 따라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에서 쉐입이 있죠? 쉐입이 이렇게 있고, 쉐입을 따라서 이렇게 면을 만들었습니다. 면을 만들고 나서 푸시 앤 풀 버튼으로 이렇게 높여줄 수가 있죠. 근데 아래 창에 보시면은 디스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푸시 앤 풀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만약에 뭐 1층 높이다 그럼 3m를 치면 자 3m 이렇게 쳐봅시다. 지금 디스턴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냥 끌어다니면 여기서 3을 그냥 누르면은 3을 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3m만큼의 푸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재볼까요? 줄자 버튼을 하시면은 3m가 오른쪽 밑에 보이죠? 자, 쉽습니다. 그리고 3m만큼 올라간 걸 확인을 했죠? 가로 길이는 20m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박스를 이렇게 그대로 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최종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죠. 창문을 그러면 그려줘야 되겠죠. 자, 창문을 1층에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조금 더 복잡해지죠.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면을 색을 해서 딜릿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뻥 뚫렸죠? 이게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지워주고 요 라인을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하면은 선을 선택한 후에 수치를 정해서 컨트롤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2m 단위로 복사를 하려면은 자, 해봅시다. 하시면은 아까 스냅을 1m 단위로 했었죠? 그러면은 옮기시면은 1m 단위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무브 툴로 이렇게 옮기시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 1m 오른쪽 밑에 길이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2m 이런 식으로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그 오스냅 스냅핑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것은 팔로우 미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런 창문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인데요. 팔로우 미 툴이 뭐냐면 이 라인을 따라서 창틀을 만들 때 하나의 그 면을 설정을 하면은 단면을 가진 그 면들이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하나의 뭐 창틀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 라인을 따라서 3D를 만드는 이 Follow Me 툴은 기본 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Follow Me 툴을 켜야 되겠죠? 툴바를 가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Getting Started를 꺼주고 드로잉에서 드로잉을 켜주고 그리고
에딧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 웨어하우스까지 이렇게 켜줄까요? 툴바 들어가는 부분 아시죠? 자, 이렇게 켜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게링 스타티드는 다시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팔로우 미 툴이 있죠? 팔로우 미 툴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예, 자, 이렇게 창틀을 만들어 줄 때 팔로우 미 툴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로우 미 툴을 쓰려면은 선들이 다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틀을 만들려는 이 네모,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지 팔로우 미 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할 때마다 새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할 대상에다가 그룹을 지어주고 락을 걸어주면은 작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테두리 라인이 필요하죠. 그럼 창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뒤에 라인은 필요가 없죠. 뒤쪽에 있는 거는. 그죠? 자, 전체 선택을 하고 세 번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고 메이크 그룹을 하면은 좀 전에 만든 선을 제외하고 선택이 된 것들이 락을 걸어주면은 이게 좀 전에 만든 선을 제외하고는 다 락이 걸리겠죠. 그죠? 지금 이 테두리 라인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라인을 이렇게 그러면 이걸 따라서 한번 그려줍시다. 면이 만들어졌죠. 면은 없애줘야 되죠. 창틀이니까 면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 라인이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된 거죠. 락을 걸어줬기 때문에 원래 있던 라인을 락을 걸어줬기 때문에 좀 전에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펜 툴을 이용해서 해주셔야지 이게 새로 파란색 라인이 됩니다. 자, 지금 창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스냅 때문에 지금 1m 밖에 안 되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0.05, 0.05를 이렇게 치면은 자, 봅시다.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왜냐면 좀 전에 이 키보드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오스냅 기능으로 오스냅 기능을 했기 때문에 1m 단위로 마우스를 하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주 작은 창틀의 기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이렇게 0.05, 0.05를 이렇게 쳐주면 그 사각형 만드는 툴을 키고 나서 0.05, 0.05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llow Me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창틀이 만들어지죠. 자,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창틀을 이렇게 세 번 클릭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세 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세 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틀만 선택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메이크 그룹을 하시거나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시면은 작업이 쉬워집니다. 자, 나중에 카피하면 나중에 지금은 몇 개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카피한 게 많아지면은 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창틀을 만들었으니까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프레임을 3번 클릭을 하면은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죠. 근데 헷갈리지 않게 컴포넌트 네임을 이렇게 프레임, 창틀이니까 프레임이 영어로 창틀이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하면은 전체가 이제 한 번만 클릭해도 컴포넌트로 묶였기 때문에 전체가 설정이 되겠죠. 아까 메이크 그룹이랑 메이크 컴포넌트의 차이가 뭐냐면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얘가 우리는 이제 창틀을 카피를 여러 개를 할 건데 끝나고 나서 재질을 입힐 때 메이크 그룹을 해서 재질을 입히면 하나하나 다 입혀야 되는데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면은 재질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머티리얼 넣을 때 한 번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된 재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입히려면은 메이크 컴포넌트를 하면은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일괄적 재질이 적용되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창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메이크 컴포넌트를 했죠. 자, 봅시다. 자, 유리는 어디에 입혀야 될까요? 자, 윈도우를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을 했고요. 확대를 해서 자, 펜으로 자, 유리가 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중앙을 이렇게 엔드라인으로 하시고 올라가서 이렇게 또 가운데 라인 이렇게 또 마우스 휠을 조작해서 자,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하나의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것도 메이크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글래스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질을 입힐 때 이거는 글래스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재질을 따로 입힐 수가 있어요. 근데 복사를 할 때 프레임만 따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글래스와 프레임을 같이 선택을 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예. 지금 각자 프레임은 하나의 컴포넌트가 됐고 글래스도 하나의 컴포넌트가 됐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카피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메이크 그룹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 하고 메이크 그룹을 하면 그룹이 됐죠. 그룹으로 한 다음에 복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인터넷 강의니까 손을 못 들겠죠. 자,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룹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전체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선택을 하고 컨트롤 하고 기준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옮겨진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곱하기 14 x14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14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복사가 되죠.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메이크 그룹을 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무브 툴을 누르고 이렇게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를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키보드에
X14 그러면 14개가 이렇게 쭉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은 자, 이렇게 카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이 컴포넌트에다가 하나에다가 이렇게 재질을 입히면 나중에 이 14개 복사된 것에다가 일괄적으로 재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1층은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자, 2층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파사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빌딩을 하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전체 만든 것이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메이크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뒤에는 락이 아까 처음에 락을 걸었었죠. 뒤에는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안 됐어요. 파란색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택한 거 쭉 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만드는 툴, 렉탱글 툴을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푸시 앤 풀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층이 5m 높이로 할까요? 5m 높이로 합시다. 위에가 좀 더 이렇게 층고가 높은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죠. 5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얼마 정도 튀어나오게 할까요? 자, 2m로 합시다. 2m. 엔터 치면은 이렇게 2m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튀어나온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